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야, 너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할 수 있어. 버전 오드리의 시크릿 노트. 오늘은 3교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내용물 원료관리, 포장재 관리 등 그 뒤에 남은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물 원료관리. 원료는 인체와 관계되므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우리가 사용 제한 원료가 있었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외워주시는 거 확인하셨죠? 자, 원료와 내용물 입고 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료하고 내용물 구매 시 고려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품목과 서비스 지속 공급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런칭을 했을 때 계속 이거를 이제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겨지게 되면은 또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다시 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실험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게 계속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합격 판정 기준 결함 일달 합격 판정 기준, 결함이라든지 일탈이 발생했을 때 조치, 어떻게 운송을 할 건지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이나 감사와 같은 회사와 공급자 간 상호작용 관계를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품질 성적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원료 규격서를 말합니다. 규격서, 원료 규격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품질 성적서를 구비를 한다. 품질 관리 여부,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고요. 자, 원료명, 그 다음에 밀봉 상태, 성상, 이물,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관능 평가를 하고요. 부적합 기준 등을 확인을 합니다. 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요거는 아주 중요해서 시험 문제에 꼭꼭 나오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못해도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2문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꼭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식약처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페이지 212페이지, 식약처 교재 212페이지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중금속, 여기 이제 사실은 뭐 검출이 되면 안 되지만 검출이 되면 안 되는데 허용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료상에서 이제 섞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납 같은 경우는 분말 제품 같은 경우는 50이고 그 외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그램당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램당 마이크로그램이 분말은 50, 그 외 제품은 20입니다. 자,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울 때 35, 30, 10 이거는 뭐 눈화장용, 그 다음에 색조화장용, 그 다음에 그 밖에 제품. 자, 눈화장, 색조화장. 그럼 자, 눈화장에 왜 니켈이 많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 색조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이렇게 중금속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허용 한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소는 10 마이크로그램, 수는 나오면 안 되는데 1 마이크로그램, 안티몬 10 마이크로그램, 카드뮴 5 마이크로그램, 자, 디옥산 100 마이크로그램, 메탄올 0.2%, 물휴지 0.002. 그래서 물휴지는 메탄올이 더 작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포름알데히드 2000 마이크로그램, 근데 물휴지는 20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물휴지는 다 메탄올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에서 작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프탈레이트류는 총 합이 100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좀 헷갈리게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했더니 납이 60, 분말 제품의 납이 60이 나왔다. 자, 이 출시가 가능한 제품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나오는데, 그럴 때 요게 숫자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하나 맞추는 거야. 이게 숫자 하나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야지 그 문제 한 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자, 비의도적으로 유래를 했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을 했고, 검출 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 평가 후에 위해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 한도. 자, 미생물 호기성. 자, 산소를 좋아하는 생균, 살아있는 균을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영유아용 제품이나 눈화장 제품에는 g당 500개 이하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세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균이 500개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뭐 유산균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균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휴지 같은 경우는 물휴지 진균 세균은 각각 100, 기타 화장품은 1000. 그러니까 물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도 물휴지는 메탄올 함량이 일반적인 거는 0.2%에 비해서 물휴지는 0.00이었고 포르말데히드는 2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기 미생물 한도에서도 세균에서는 g당 100개, 작죠. 다른 화장품은 1000개인데 10배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원성 세균이에요. 병원성 세균. 병원성 세균은 아까 제가 세균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균들이 많지만 또 다른 균 중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병원성 세균이라고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몸에 우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성 세균들은 검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용량 기준 했었고요. 3개 했을 때 97, 다시 6개를 더해가지고 97%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pH 범위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3에서 9. 일반적인 제품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3에서 9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영유아 제품, 눈화장, 색조 화장, 도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모든 제품은 3에서 9 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 경우에는 이것을 벗어나도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입고된 원료의 내용물 관리 기준 볼게요. 원료와 포장재 모두 중요도를 분류를 하고 공급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입고가 들어와서 식별 표시를 하고 판정을 한 다음에 보관하고 일부 점차 사용을 하고, 그리고 보관 환경을 설정합니다.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정기적 재고 관리를 통해서 재평가, 재보관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원료와 내용물을 공급받습니다. 자, 사실 믿을 수 없으면 제품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입고 원자재. 자, 채취 전 요거 색깔 꼭 알아두세요. 백색이고요. 자, 적합, 청색, 부적합, 적색, 검사 중, 황색으로 구분한다. 자, 채취 전, 아직 채취하지 않았다, 백색. 적합하면 청색, 부적합하면 적색, 아주 검사 중에 있다, 황색으로 색깔을 표시를 합니다. 자, 원자재 입고 시 현품과 맞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는데, 보통 이제 구매 요구서, 구매 요청, 발주서라고 하죠. 발주서를 주고 나서 이제 제품이 들어왔어요. 원료가 들어오면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를 받습니다.
성적서, 이 원료의 성적서는 제품명과 공급자명, 그리고 수령일자, 공급자 관리번호, 원료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유효기간 이런 것들도 있고,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 보관하며 보관기간을 설정합니다. 보통 이제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 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 기준. 자, 보관 중인 원료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나가게끔 해야 되겠죠. 출고 기준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를 수립을 하고, 원료 보관 장소, 보관 방법, 보관 기간 내 사용과 기간 경과 시 처리 방법 기준 절차를 수립합니다.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자, 보관 기간이 경과를 했어요. 근데 재평가해서 이 보관 기간이 이제 그래도 경과했다. 그럼 폐기를 해야 되고, 또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은 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책임자 별표에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자, 재작업 가능한 기준, 변질, 변폐, 병원 미생물의 오염이 없어야 된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작업이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하고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해서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폐기합니다. 이제 잘못 알고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기준 일탈 제품. 자,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한정에 불만족할 경우에를 우리가 기준 일탈 제품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자, 재작업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를 해서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거. 보통 이제 실수를 하거나 약간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제형이 조금 안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 일탈이 됐지만 재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나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우리 재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준 일탈 발생 시 문서에 남기고 기준 일탈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을 재작업을 합니다. 문서에 남겨야 이게 문제가 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폐기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적합 제조 책임자에 의한 원인을 조사해서 재작업을 해도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했다. 즉, 이제 이게 그 책임자가 이렇게 원인 조사를 해서 이게 재작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하고,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확인 또는 판정. 자, 라벨에 표시를 하고요.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보관 기한 규정되지 않은 원료는 품질 부분에서 적절한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요. 설정 보관 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적절성을 결정을 합니다. 사용 기한 초과를 했는데 이거 재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료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원료를 보통 입고를 하는데,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교환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보통 입고가 되지 않고 유효기간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실수로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새로운 원료로 교환하셔야 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 그러면 폐기한 다음에 새로운 원료로 입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및 판정.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 관리를 한다. 적정한 용기에 밀봉하여 식별 정보를 표기한다. 한 번 사용된 원료는 다시 원료 용기에 넣지 않는다. 이거는 철칙이죠.
측량되는 동안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원료의 적합성을 표시하고 개봉 후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보관 조건 및 개봉 후 기한을 명확하게 준수한다. 원료 개봉 후 남은 원료는 완전하게 밀봉, 뚜껑 닫아서 보관하고 벌크 제품 및 원료 보관 시 적합 용기를 사용을 한다. 용기 안의 내용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표시를 하고요. 보관 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개봉할 때마다 변질,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 구입 시 소량 나누어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 확인, 동물, 식물, 광물 원료는 생균수가 높게 검출되므로 천연 원료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한다. 원료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벗어난 범위는 일탈 처리를 한다. 보관 기간이 가까워진 반제품은 완제품 제조 전에 품질 이상이나 변질 등을 확인한 후에 완제품을 제조한다. 자, 그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를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 시 보관용 검체 보관은 품질 관리 중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검체를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 완제품의 경우에 경시 변화 추적, 사고 발생 시 제품을 시험을 한다든지 제품 단위별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 지정 구역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용 검체는 1년간 보관을 하고 제조일로부터는 3년간, 제품 기준 일탈 됐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실시한 내용을 문서 기록해 놓습니다.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은 재작업이 가능한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재작업은 배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해서 적합하게 하는 적합하게 가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단지 병원 미생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제조일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재작업을 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고요. 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에 의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재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참조 한번 나오네요.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측정했을 때 일탈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일탈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 일탈이라는 걸 처리를 하고 불합격 라벨을 붙이겠죠. 격리를 보관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처분할까? 재작업할까? 반품할까? 하다가 재작업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판명하고 재작업 실시의 타당성, 품질에 악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업 실시를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품질 보증 책임자.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재작업 합격 결정도 품질 보증 책임자가 합니다. 재작업으로 사용,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검체 채취 보관. 자, 우리 이것도 어디까지 검체 채취 보관? 우리가 검체는 3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용기한이라는 건 어떤 거다? 제조된 날로부터 제품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사용기한이라고 했고, 검체의 채취 및 보관. 그래서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한다. 그래서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용 검체 용기에는 자, 명칭, 코드, 제조번호, 검체 채취 일자 등을 표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다 알아두시고 밑에 것까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재 관리를 보겠습니다.
자, 포장재 용어를 한번 봅시다. 자, 원자재, 화장품 원료 및 자재, 사용된 원료, 용기, 포장재, 표시 재료, 첨부 문서 이것들 다 원자재라고 하고 그 중에서 포장재는 원자재의 일부가 되겠죠. 화장품 포장에 사용되는 거 1차 포장, 2차 포장 또 한 개 더 나아가자면 안전용기 포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1차 포장 다 아시죠?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1차 포장. 이거는 1차 포장 수용하는 한 개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그다음에 첨부 문서 이런 것들을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차 포장은 화장품 용기, 2차 포장은 단상자 정도로 하시면 되고 안전용기 포장만 5세 미만. 자, 요거 안전용기 포장 또 나왔어요. 또 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 외워주세요. 틀림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화장품 포장재 특징. 자, 유리. 이게 이제 화장품 포장재는 보통 우리가 용기, 일할 때 용기에 어떤 포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포장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 이런 게 요즘 화두죠. 플라스틱, 뭐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그 신문이라든지 생활 속에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포장지에 있어서도 한번 잘 보시고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투명광, 광택, 착색 가능, 유지, 유화제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해 내성이 크고 수분, 향료, 에탄올, 기체 등이 투과되지 않고 세정, 건조, 멸균 조건에 잘 견딘다. 자, 플라스틱. 거의 모든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데, 자, 열 가속성 수지. 그래서 PT, PP, PS, PE, ABS 이런 것들이 있고, 열 경화성 수지, 페놀, 멜라민, 에폭시 수지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장점은요, 용이하고, 가공이 용이하고, 자유로운 착색, 투명성, 가볍고 튼튼하고 내수성, 단열성이 있지만 단점은 열에 약하고 변형이 쉽고 표면에 흠집, 오염이 쉽고 강도가 약하고 가스나 수증기 등의 투과성이 있으며 용재에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 금속, 철, 스테인리스, 강, 녹색, 알루미늄, 주석 등이 해당하며 화장품 용기 튜브, 뚜껑, 에어로졸, 립스틱 케이스 등의 금속이 이용이 됩니다. 자, 장점은 기계적 강도가 크고 얇아도 충분하게 강도가 있어서 충격에 강하고 가스 등을 투과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표면 가공이 쉽다. 단점은 무겁고 가격이 높다. 종이 상자, 완충제, 종이 드럼, 포장지, 라벨 등에 이용되는데 상자 종류에는 접는 상자, 풀로 붙이는 상자, 선물 세트, 포장지나 라벨의 경우에는 코팅을 해서 광택을 증가하는데 요즘에는 또 약간 무광을 많이 하는 추세가 있고 저희는 포장지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코팅되지 않는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입고 관리, 생산 계획에 따른 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한 다음에 포장재 규격서에 따른 용기와 재질을 파악합니다. 입고 시에는 포장재의 시험 성적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검사를 한 다음에 포장재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자, 포장재의 외관 검사, 그래서 재질, 용량, 치수, 외관, 인쇄 내용. 그러니까 보통 포장재에다가 이게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벨을 붙이지 않고 그럼 인쇄 내용도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보통 포장재는 깨끗하게 와야 되는데 뭐 먼지가 많이 묻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반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재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 포장 작업. 포장도 보통 절차서, 작업 지시서, 규격서 등이 있는데 보통 포장 작업 지시서 등을 보고 포장 작업을 해서 안에 어떤 포장이 들어가고 어떤 포장을 한다라는 걸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창 포장 용기는 당연히 청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업자가 청결해서, 그러니까 세척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용기 업자 세척을 일단 기본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사 세척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 방법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시작 시 확인한 다음에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포장 작업 전에는 재료의 혼입이 없도록 작업 구역 정리가 필요하고요. 완제품에는 제조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때 제조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중인 포장재 출고 기준. 자, 작업에 관계된 절차서 각종 기록서를 비치를 하고 선입 선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자, 승인된 자만이 포장재를 출고하는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 지시서 안에는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 요거까지 제품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충진기를 쓸 것인지, 자, 포장재 어떤 포장재를 쓸 것인지, 용기들 아니면은 단상자, 포장 공정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생산은 몇 개를 할 것인지까지. 그래서 뭐를 할 건지 생각을 하시면 여기 포장 지시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재 폐기 기준. 자, 보관 기간이나 유효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폐기를 합니다. 포장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썩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되거나 되면 이게 아니면 뭐 유통기한이 이때까지였는데 굳이 이걸 넘어서 가면은 포장재를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선입 선출 기본이고 불량품 발견하면은 구분해서 불량품 포장재 인수인계하고 불량 포장재의 부적합 처리, 그래서 창고 이송, 반품 폐기 조치, 해당 업체의 시정 요구.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포장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포장재의 기준 일탈 및 재작업, 내용물 원료 폐기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일탈 과정 있었죠? 재작업 과정들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포장재의 사용기한 확인, 판정. 사용기한, 포장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하고요. 보관기간 경과 시 재평가를 합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보관기간을 설정을 하고 사용기간 내에 자체적인 재시험을 통해서 기간 설정한 다음에 준수를 합니다. 근데 저희도 포장재 들어오는데 보통 만들 분량만큼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남지를 않아요. 남지 않아서 이런 사용기한, 보관기간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 포장재의 변질 상태, 포장재의 종이, 천, 유리, 세라믹, 플라스틱, 금속 다양한데 여기 이제 변질이 됐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금속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벌레, 쥐에 대한 대비, 그래서 출입자의 오염 방지,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이런 거 특성에 따라서 변질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폐기 절차, 기준 일탈이 발생했고 조사한 다음에 처리, 폐기 처분을 하시는데 자, 기준 일탈 포장재에 부적합 라벨을 부착을 하고 격리 보관, 분리수거 카드 부착, 보관소로 운반해서 분리수거 확인, 폐기물 대장 기록, 그리고 인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포장재에 관련해 가지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중에서 포장재 종류의 특성은 요즘 그 기후변화라든지 자연환경 보호 이런 관련해 가지고 플라스틱 용기 관련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장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보면은 low density 폴리에틸렌, 그래서 보통 이제 랩이라든지 필름 같은 것들을 우리 LDPE라고 하고 고밀도는 HDPE, 그 뭐죠? low 대신에 high density 폴리에틸렌 해서 이제 광택이 없고 수분 투과가 적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통 보면은
그 일회용품 쇼핑백이라든지 용기, 뭐 완구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환경 호르몬 검출 안 된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폴리프로필렌 PP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화장품 용기로 많이 쓰는 게 이제 PP하고 PET 요 두 가지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투명, 광택, 내약품성 우수, 내충격 우수, 잘 부러지지 않음 요 PP가 많이 들어가고요. 폴리스티렌, 그래서 폴리스티렌은 우리 여러분들 그 일회용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커피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뚜껑 있죠? 그런 게 폴리스티렌이라고 해요. 내 약품성, 그러니까 이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 마실 때 열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재활용성이 또 낮다고 해요. 너무 이제 가볍고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잘 안 된다 라는 게 단점이 있고, AS 수지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나이트릴 스티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냉장고 용기라든지 텀블러, 우리 먹는 텀블러 같은 것들이 보통 이 AS 수지고, ABS 수지는 여기다가 아크릴로 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금속 느낌을 주기 위한 소재. 이게 자동차라든지 부품, 헬멧, 뭐 전자기기, 이게 보통 ABS 수지인데, 자, 금속 느낌을 위한 소재. 자, PVC는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해서 이제 우리들은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그 용기 같은 것들, PVC 있고, 그다음에 페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페트는 우리 페트병 많이 알고 계시죠? 페트가 그나마 재활용이 가장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색깔 있는 페트보다는 색깔 없는 거, 투명한 게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 페트병에다가 비닐 같은 거 입혀져 있으면 다 떼가지고 다 빼서 배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자원 순환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폴리스티렌, AS 수지, ABS, PVC, PET, 여기 유리, 칼리납 유리, 유백색 유리,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철, 이런 것들 여기 알아두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뭐 이미지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ABS, ABS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 이렇게 보면은 아더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아더. 뭐냐면 이렇게 화장품 재활용 표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아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화장품의 포장재가, 그러니까 재질이 뚜껑이랑 예를 들어서 뭐 밑에가 다를 경우에, 여기는 PET, 여기는 뭐 PP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때 아더이면은 위에 거는 따로 버리고, 그래서 아더해서 뚜껑에서 PP 이렇게 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PET, 기본 여기는 PET 해놓고 여기는 PP, 그러면은 뚜껑은 PP, 아래 그 용기는 PET 하면은 페트 이렇게 분리를 배출하시면 되고, 이 페트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통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용하시고 나서 분리 배출하실 때 그 배출 모양에 따라서 좀 분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원을 좀 더 그 순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자, pH.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pH 측정에는 유리전극을 단 pH 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산성, 중성, 알칼리 이걸 사용을 하고,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를 써도 검사해도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H가 좀 다릅니다. 우리 약산성 이러면 뭐죠? 4.5에서 5.5
하도 TV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식약처 교재도 4.5에서 5.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4.5에서 5.5는 약산성이라고 보다는 지금 보시면 미산성과 약산성이 섞인 거예요. 약산성은 3에서 5, 미산성은 5에서 6.5. 그렇죠? 강산성은 3 이하. 그래서 4에서 5.5라는 거는 광고에서 많이 나왔고, 여기 식약처 교재도 다른데 한 군데가 약산성에서 4.5에서 5.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장품의 뭐 사용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미산성, 약산성, 요게 5에서 6.5다, 3에서 5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미알칼리, 약알칼리, 그리고 강알칼리,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팔 이르면 약알칼리라고 하는데 미알칼리, 그래서 미약, 미약강, 미약강, 미약강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점도, 점성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액체가 일정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의 내부 마찰력이 일어나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점성은 면의 넓이 및 그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 비례 정수를 절대 점도라고 하고 일정 온도에 대해서 그 액체의 고유한 정수이다. 그래서 포아스, 센티포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절대 점도를 같은 온도의 그 액체의 밀도로 나눈 값을 운동 점도라고 한다. 아, 운동 점도 우리 어디서 나왔죠? 스톡스, 센티스톡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점도가 시험에 문제 나왔으면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그 뭐였죠? 센티스톡스, 22센티스톡스, 운동 점도가 22센티스톡스, 안전용기 포장할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 색상, 백색 또는 거의 백색, 무색 기재하면은 무색 또는 거의 무색. 그래서 색조를 시험하는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체 화장품 원료는 1g을 백지 위에 또는 백지 위에 놓은 시계 접시 위에 취하여 관찰하며 액상의 화장품 원료를 안지름 15mm의 무색 시험관에 놓고 백색 배경을 써서 액층을 30mm로 하여 관찰한다. 그래서 액상 화장품 원료의 맑은 것을 시험하거나 액상 화장품 원료의 형광을 관찰한다. 그래서 흑색 또는 백색의 배경을 써서 앞에 방법으로 하고, 흑색의 배경을 쓰고 백색의 배경은 쓰지 않는다. 요거 형광을 관찰할 때는. 그래서 색상 한번 보시고요. 자, 냄새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던가 거의 냄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냄새 시험은 규정이 없는 한 1g을 100ml 비커에 취하여 시험한다. 냄새. 자, 농도, 용액의 농도를 1 화살표 5, 1 화살표 10, 1 화살표 100은 고체 물질 1g 또는 액상 물질 1ml를 용지에 녹여 전체량을 5ml, 그러니까 5ml에 1ml를 녹였다, 10ml에 1ml를 녹였다, 100ml에 1ml를 녹였다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혼합액 1대 10, 5대 3대 1, 이거는 액상 물질 1용량과 10용량, 액상 물질 5용량, 3용량, 1용량 이걸 혼합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중량 백분율을 나타내는데, 자, 볼륨 대 웨이트, 그러니까 중량 대 용량 백분율, 볼륨, 웨이트, 그 다음에 용량 대 용량, 볼륨, 그죠? 그 다음에 중량, 웨이트 대 볼륨, 그 다음에 요거는 중량의 100만 분율. 그래서 ppm은 0.0001%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도는요, 셀시우스법에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 뒤에 우리는 섭씨를 나타내죠. 그래서 표준 온도, 요거 나올 수 있어요. 20도.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0도. 근데 지금 실온을 넘기고 있죠. 온도가. 미온은 30에서 40. 미온수 해주나요? 이러면 미온수는 30에서 40. 자, 냉소는 규정이 없는 한 1에서 15. 냉수는 10도씨 이하. 미온탕은 30에서 40. 우리 미온수. 온탕은 60에서 70. 열탕은 100도의 물을 뜻합니다. 자, 화장품 원료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
뭐죠? 15에서 25. 15에서 25.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을 판정은 표준 온도에서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표준 온도는 20도. 그래서 검체 채취량은 약이라는 거는 기재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기재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교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를 세 영상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공부를 할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 또한 공부할 게 많고 마지막에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시험 방법에 관련해서도 여기서 시험 방법에 관련한 문제만도 제가 볼 때는 한 5문제 나올 것 같아요. 5문제.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저도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거지? 9시부터 지금 12시 넘었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목소리도 막 찢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셨다면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서로 응원하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요즘에 댓글이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너무 못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이런 상상을 좀 하고는 합니다. 자, 마지막 멘트하고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오드리가 주문을 걸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합격. 자, 여러분 목이 찢어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